피해자 김호중 선처해달라. 자, 안진용 기자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 뺑소니 사고로 도주해서 재판 중인 가수 김호중 씨. 자, 김호중 씨의 선처를 탄원한 여러 사람들이 있다는데 그중에서도 한 사람,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다면서요. 네, 바로 이번 사고 피해를 입은 택시 기사입니다. 지금 현재 김호중 씨는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네. 그런데 사고 피해자인 택시 기사가 어제 법원에 김호중 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이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김호중 씨의 변호인 측도 이 내용을 확인을 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변호인 측은 관여한 게 전혀 아니고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피해자와 직접 연락은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김호중 씨의 이 상황에 놓고 보면요. 피해 복구가 어느 정도 됐고 또한 선처한다는 거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정상 창작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피해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피해 택시 기사가 변호인과의 상의도 없이 탄원서를 제출을 했다. 허주연 변호사님,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 피해자가 합의서나 탄원서를 제출하는데 반드시 이 피고인의 어떤 변호인과 협의를 거칠 필요는 절차적으로는 없고요. 그냥 재판부에 자율적으로 제출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보통은 이제 합의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제출하기로 약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변호인을 거쳐서 제출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김호중 씨의 변호인이 인터뷰를 하신 분이 누구인지는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여러 명 변호인단이 있기 때문에 이 변호인이 아니라 다른 변호인과 얘기를 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변호인이 제출한 게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제출을 했다라고 하면 김호중 씨의 어떤 가족이라든가 김호중 씨의 소속사 관계자 지금 구속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과 어떤 교감 끝에 혹은 합의 당시에 이런 것들 나중에 탄원서를 재판 과정 중에 한 번 더 제출해 주십시오라는 약속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제출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피해자가 어떤 내용으로 합의를 했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전치 2주 상처라고 하면 사실은 사고가 경미하다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기준에서 그 상해 정도가 많이 무겁게 평가되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탄원서나 합의서가 제출되게 되면 양형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양형을 좀 가볍게 하려는 어떤 목적으로 제출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피해 택시 기사님 외에도 김호중 씨의 선처를 구한다라고 하면서 탄원서를 낸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다면서요, 최진봉 교수님? 아무래도 김호중 씨의 팬들이죠. 그렇죠. 팬들 같은 경우에 탄원서를 많이 내는데 네. 최근에 언론 보도가 어떤 게 나왔냐면 김호중 씨를 향한 팬들의 팬심이 흔들린다 보도가 연이어 나왔어요. 그 이유가 이제 이 탄원서의 숫자가 줄었다는 건데 네. 여기에 대해서 김호중 씨 변호인 측이 어제 1,500장 분량의 팬들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재판부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마 이제 탄원서가 계속 오나 봐요. 사무실로 오는데 이거를 올 때마다 제출하면 너무 번거로워지니까 일주일에 네. 한 번씩 모아서 제출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팬덤은 계속된다라는 발표도 했습니다.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재판부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변호인이 일주일에 한 번씩 탄원서를 분리해 제출하고 있고 현재 7,000장 분량의 탄원서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7,000장 분량의 탄원서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데 사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원래 김호중 씨의 팬이었다가 이제는 팬 안 할래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일각에서는 우리 김호중 씨 계속 우리가 팬이었으니까 응원해줘야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 최명기 원장님 어떤 심리입니까? 이분들의 심리는?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다른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음주운전이라는 엄청난 일을 했어라고 하지만 탄원서를 제출하시는 분들의 생각에는 그렇지만 피해자가 어느 정도 탄원서를 냈고 그리고 실제로 엄청나게 피해를 주거나 다치게 한 게 없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운전자를 갖다 바꿔치는 굉장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에 대해서도 또 그 팬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면은 그 상황에 그 정도 유명인이 일을 겪게 되면은 당신이 그 입장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 라고 또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공연 전날인데 어떻게 술을 마신 것 자체부터 문제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도 팬들께서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오다가 보니까 그렇게 의지하는 순간이 생기지. 그리고 술을 마셨더니 그 다음날 오히려 노래를 더 잘 불렀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생각을 바꾸게 되면은 다 하나같이 팬들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자, 김호중 씨의 선처를 바라는 이 팬분들이 작성한 이 탄원서, 7,000장 분량의 탄원서가 정말 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가 궁금하고, 또 특히 피해자가 낸 탄원서도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허준현 변호사님. 일단 이 팬들이 내는 탄원서 물론 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지만 이렇게 뭐 물량 공세식으로 많이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양형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탄원서의 개수가 많다고 해서 양형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다만 이제 진정한 의미의 그 김호중 씨의 양형을 결정할 때 김호중 씨의 어떤 평소 행동이라든가 모습이 어떠했는지 이 범죄가 정말 이 죄질이 불량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실수로 저지른 그런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게 되는 부분이 결국에 양형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평소에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한순간 유혹에 빠져서 또는 한순간 잘못으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는 점이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입증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반성문도 내고 탄원서도 내고 하는 것인데 팬분들은 김호중 씨와 직접적인 어떤 인적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호중 씨의 어떤 평소의 모습을 다 알기는 어렵다고 보고 다만 팬들이 이렇게 김호중 씨에 대해서 응원하고 있다. 이 정도 의미가 재판부에 전달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피해자의 탄원서는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김호중 씨에게 적용된 뭐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같은 교통범죄는요. 어떤 교통 전체의 원활한 흐름과 안전이라는 공익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개인적인 법익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 피해자가 나는 부상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미 충분히 사과와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가해자의 엄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의사를 표시를 했다는 것은 이거는 양형에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교통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라든가 탄원서는 양형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상 거의 절대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호중 씨는요, 지난 5월 검찰에 구속 송치될 당시에는 끝나고 말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 모습도 함께 보시죠. 대리자서 부탁한 적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신가요? 검찰 성립 앞두고 따로 하실 죄송합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호중 씨가 끝나고 말하겠다라고 했지만, 자, 첫 재판은 무슨 얘기를 사실 꺼낼 새도 없이 너무 빨리 끝났습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맞습니다. 지난달 10일에 첫 재판이 있었는데 그때 불과 12분 만에 공판이 끝났거든요.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위험 운전치상 그리고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었고 그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재판에서는요. 김호중 씨와 그 변호인은 검찰이 낭독하는 공소 사실을 그냥 묵묵히 듣기만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다든지 인정을 안 한다든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호중 씨의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사건 기록을 열람 복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 입장을 밝힐 다음 기일은 오는 19일 예정입니다. 이때 2차 공판이 열릴 것으로 예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2차 공판 때 김호중 씨 측에서 어떤 얘기를 꺼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허주연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제일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김호중 씨가 어디까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시작할 것이냐 이 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 이 재판은 굉장히 빨리 끝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나왔던 태도도 그렇고 위험운전 치상 혐의와 관련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에 대해서 다툴 의지를 보였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태도를 재판에서도 유지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방이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마 2차 공판에서는 김호중 씨가 어디까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느냐 이 부분이 핵심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던 김호중 씨의 이 2차 공판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뉴스파이터도 계속해서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알아보겠습니다.